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서울시 소식이네요. 이 서울에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은요, 서울시가 현재 974만 한 1000여 명 정도가 서울시 인구인데요. 그중 4.2%인 41만 3,9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한 39만 5천여 명에서 한 1만 8천여 명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40만 명대 이상 이렇게 서울시에 외국인 주민이 늘어났는데요. 외국 국적 동포, 또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이런 외국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 국적 동포하고 유학생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동포가 21만 689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미국인, 또 베트남인, 대만인, 몽골인 순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 보도에 의하면은 외국인 주민을 증가 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 주민의 정문 상담가를 매년 80명씩 양성을 해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출입국 업무라든가 노무, 생활법률, 또 한국 직장 문화 등을 또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집단 상담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과 또 생활 안심을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데요. 이걸 통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구역 3개구인 영등포, 구로, 금천구 일부 이거 학교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 여성 학교 보안관을 채용을 하고요. 또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밀집 지역인 동대문 인근 지역에는 제2 글로벌 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서울 이 구로구는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 자녀,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네요. 네, 구로구는 다문화 멘토 멘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멘토 멘티를 각 20명씩 이번 달 3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대학생 봉사자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멘토들은 월 2회 이상 멘티 가정이나 소속 기관을 방문을 해서 국어, 한국사 등의 기초 학습을 지도해줍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적응, 또 또래 관계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을 합니다. 멘티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중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주민의 자녀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소득층 가정이나 중도 입국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멘토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로 다문화 교육과 상담에 관심이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한편 구로구는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활동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드론, 또 제과제빵, 또 관광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멘토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 멘토들은 월 1회 관내 다문화 관련 기관을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현실감 있는 직업 이야기를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 소식인데요. 이 인천시 의원들이 고려인 동포 지원 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회도 만들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도에 고려인 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들의 주축이 돼서 고려인 문화 적응 연구회를 만들어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를 이해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엔 고려인 동포 지원 활동과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학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이 고려인 연구회 대표는 김국한 시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김국한 시의원은 학술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또 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연구회 활동의 최종 목표는 고려인 사회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고려인이 들어오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또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임을 또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 의원들이 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두는 배경이 있을까요?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이 2019년 5월 현재 7만 4천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3월 달에 4만 1,000명에서 한 3만 3천 명 이상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국내 체류 고려인의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한 지금 7,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화성과 안산시가 있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인구인데요. 네. 특별히 그 인천시에는 연수 그 한방마을에 고려인 집거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방마을 고려인 수가 2017년에는 2,500명인데 2년이 지난 2019년 한 4천여 명으로 2배 사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에서 이 지역민과의 저는 갈등 요소들도 좀 있고 또 고려인 동포들의 자녀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고려인 아이들 교육 문제에 또 상당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 고려인 아이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못하고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교사들 중에는 러시아어를 또 할 줄 아는 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중언어 교사를 긴급히 채용을 해서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은 역부족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라든가 또 교과 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또 업무 도우미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려주시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부터 또 재동포까지 아우르는 출입국 외국인 전담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한 250만 명에 육박을 하면서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백재현 의원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그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이제 독립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요. 네.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또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그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덩달아서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과 또 난민 신청자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서 이런 것을 좀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불법 체류 단속이 늦어지고 또 난민 심사가 지연되는 등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인, 재외 동포 정책도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재외동포 단체의 수건 사업인 재외교민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외동포들의 그 건강보험, 교육, 병역 등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 및 정책 또 여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하는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6월부터 중국 비자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중국 비자가 신청을 하면은 까다롭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특별히 그 중국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중국 동포 기화자의 경우도 이 한국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중국 비자 받는 것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이 한 매가 필요하고요. 또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명함이 없는 경우는 이제는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학교 졸업을 좀 표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일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입국을 했다가 이제 언제 출국할 것이냐 이런 일정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도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를 동반해서 중국 비자를 발급할 경우에 이 미성년자의 그 중국 비자 발급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상의 그 중국 비자면과 출입국 스탬프가 찍은 면을 같이 제출하면 되고요. 네네. 중국 비자 발급 기록이 없는 경우는 아이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그다음에 부모의 그 이름으로 된 기본 증명서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는 동포타운,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